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제조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엔시스 그란타 재료정보관리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맡은 태성의 SNE 최기진 매니저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재료정보관리 솔루션의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엔시스 그란타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재료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후에 엔시스 그란타 제품군 2개에 대해서 일단 소개와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엔시스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소개 및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에 통합 솔루션은 아니지만 좀 개별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엔시스 그란타 셀렉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료정보관리 솔루션에 대한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4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2가지 그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는 디지털 전환 이전 시대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이 4가지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 형상이라든지 제품의 기능, 그리고 생산성과 이 제품이 이 제품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디지털 전환 이전 시대에는 CAD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데 직접 드로잉을 했지만, 저희가 오늘날에는 CAD라는 툴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제품의 기능을 검토할 때 CAE를 이용하고 있고, 생산성을 검토할 때 캠을 이용해서 이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부분에서는 아직 이러한 그 과정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그란타 제품군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료 정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료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재료 정보가 많은 부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면 재료를 통해서 경량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선점한다든지 AM 공정을 통해서 혁신을 이룬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소재 대체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런 재료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면 컨셉 디자인에서부터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설계, 시뮬레이션,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인서비스 상태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장표를 통해서 굉장히 재료 정보가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 기업의 앞으로의 그러한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재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소재 물성 데이터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포맷, 텍스트와 엑셀, 이런 형식으로 다양한 포맷으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 포맷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CAD나 CAE 시뮬레이션에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퍼스널 개인 PC에 저장되고 있는 형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끼리 이러한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추가 실험들이 계속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 자체가 곧 기업에서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그런 계속 반복적인 실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재료 정보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9년 축에 대한 금속재료학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재료 데이터들의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이제 관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B의 구성과 관련된 이러한 작업들이 수행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ICME라고 해서 DB 구축 이외에 AI 인공지능이나 또는 자체 솔버를 개발해서 이 재료물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의 그러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재료들이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애칭용 불화수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DB를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외국 업체, 특히 일본처럼 굉장히 이러한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많은 과거 30년 전부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쌓아왔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한국에는 이런 DB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DB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앞서 언급해드린 ICME라는 장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실제로 저희가 발췌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ICM이라는 것이 단순히 앞서 설명드린 그 DB 재료 정보를 이용해서 DB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체적인 솔버라든지 AI 시스템 같은 것을 덧붙여서 재료 정보, 정확하게 입력된 재료 정보를 기반으로 더 많은 것을 수행하고 이제 미리 예측하는 형태로 이제 DB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쌓일수록 기업이 보유한 그런 재료 정보에 대한 그 지식 축적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재료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설계,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실제 고객에게 전달된 인서비스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그 재료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머티리얼 인텔리전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단순하게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로 만들고, 이러한 정보를 수많은 링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앞으로의 그 경험들을 이용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머티리얼 인텔리전스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머티리얼 인텔리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와 함께, 그리고 실제로 실험하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DB로 구축한 다음에 이런 그란타와 같은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서치하거나 리포팅, 그 다음에 시각화해서 예측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CAD, CAE, 그다음 PLM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팅화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머티리얼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엔시스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소개와 데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란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란타는 엔시스에 재작년에 인수된 그 머티리얼 BU라고 해서 재료 정보만 담당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캠브리지 대학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티리얼 정보, 재료 정보와 관련된 모든 기술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이런 교육,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그 그란타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란타 MI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레퍼런스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란타 MI 제품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지만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는 이렇게 고객이 보유한 정보와 레퍼런스 데이터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시스 그란타가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좌측에 보시는 나타나 있는 이 코어 데이터가 엔시스 그란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 탭 이제 열로 나눠져 있는 뭐 메탈, 폴리머, 컴포짓, 프로덕트 리스크 이렇게 열로 나눠져 있는 형태로 데이터 번들을 따로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품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한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시스 그란타의 제품군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존재하고, 저희가 오늘 세미나에서 소개와 시연을 좀 진행할 부분은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와 그란타 셀렉터 2가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나 분석, 해석, 설계, R&D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과 함께 엔시스 그란타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참조 라이브러리를 2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재료 정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 부서에서 쉽게 데이터들을 확인하거나 업로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데이터들이 서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 데이터들의 출처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마다 권한을 다르게 부여해서 데이터의 접근을 제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 이런 워크플로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련의 그 실험부터 어떤 레포팅까지의 과정을 프로세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I 엔터프라이즈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런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다양한 부서에 이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머티리얼 크리에이터 부분들, 이 세 가지 뭐 분야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반대쪽으로 머티리얼 데이터 컨슈머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데이터를 찾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설계나 시뮬레이션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어널라이즈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컨슈머, 그러니까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쉽게 그래프로 출력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공학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시뮬레이션에서 활용 가능한 이런 통합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CAD PLM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통합 환경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시연 관련해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란타 MI 자체가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링크 형식으로 묶어서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중에 설계 쪽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버전 관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최신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좀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들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뭐 텍스트,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다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임포트에 쓰이는 툴들이 따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것들은 시연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이제 제가 크롬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란타 MI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시면 보시는 거는 이러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설치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으면 사용 방법은 기존의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폴더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이 폴더 구조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쉽게 인터넷 서핑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들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연에서는 일단 저희가 실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데이터 텐설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업로드를 보여드릴 텐데, 텐설 테스트 중에서 저희가 이용한 장비는 인스트롱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가 일단 동시에 실험기기로부터 출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료 정보를 실험 때 재료의 그런 시편의 상태라든지 시편들의 정보를 담아놓는 이러한 RLT 파일 형식의 이러한 헤더 파일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점 텍스트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적혀져 있는 텍스트 문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그란타에서는 실제 데이터 입력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툴들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로드하고자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텍스트 임포터라고 되어 있는 저희가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업로드할 파일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과 함께 그리고 소재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헤더 파일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헤더 파일을 보시게 되면 시편에 대한 데이터가 총 4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각각 저희가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순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런 텍스트 파일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따로 개발을 한 그런 임포터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로부터 지금 몇 개의 시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걔네들의 파일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간략한 정보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1, 2, 3, 4 이러한 차례차례 이 스텝을 밟으시게 되면 데이터를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가 완료가 되면 이제 임포트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제가 실제로 임포트한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포트한 데이터베이스는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에 텐살 테스트를 이제 임포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리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이 3가지의 데이터가 임포트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러한 4가지 데이터가 바로 임포트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실제 그 RLT 파일과 텍스트 파일에서 패턴 인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업로드한 결과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로우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이런 커브 데이터들도 바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쉽게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 이 업로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로우 데이터 파일도 직접 업로드 하셔서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폴더에서 관리하거나 공용 폴더에서 이제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이 로우 데이터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생겨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2020년 9월 1일 10시 55분 이 시기에 데이터가 업로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직접 하나씩 클릭해 보셔서 확인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단순하게 뭐 값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기능들도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컴패리즌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값들끼리의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런 컴패리즌 차트라는 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데이터처럼 그래프 데이터들을 비교할 때 쓰는 건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텐설 레스폰스를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직접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임포트된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잘못이 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설 데이터 임포트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소개해 드릴 내용인데 실제 데이터들이 올라간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어떤 통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것 같이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데이터들을 쉽게 비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란타 자체에서 이제 맷 어널라이저라고 되어 있는 이런 별도의 툴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툴들을 이용해서 각 실험 여러 다양한 시편에 대한 데이터들을 바로 처리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매틀랩이나 파이썬에 대한 SDK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계신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튜닝해서 그란타 MI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엑셀에 VBA를 이용해서 통계 처리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맷 어널라이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다양하게 시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편 데이터로부터 커브 피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대한 커브 피팅이 지원이 되고, 최근 버전에서는 이제 로그나 자연 로그에 대한 이러한 커브 피팅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커브 피팅과 함께 평균, 최대, 최소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커브 데이터로 나온 것들을 한 번에 에버리징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그래서 그러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선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텐설 데이터에 대한 4가지 시편을 이제 저희가 실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4가지 실험들은 지금 동일한 온도에서 일단 뭐 실험이 진행된 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온도에 대한 이 실험 결과를 하나의 통계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란타 MI에 이러한 맷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별도의 툴들을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제로팀에서 좀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별도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연결할 이런 서버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로그인이 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그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로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페이스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그 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올린 MI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제 저희가 텐설 테스트에 대한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텐설 테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진행할 대상들이 테스트 데이터 인포터 했던 이 4가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서 통계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대상들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레코드 리스트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통계 처리 대상으로 선택이 됐다라고 일단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플로팅 기능에 가셔서 이렇게 스캐터 플롯들, 데이터의 분포 정도를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빠른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선 이 데이터 스탯이라는 항목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소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그 목록들이 전체 나타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계를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에 대한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 플롯을 바탕으로 뭐 최대, 최소, 평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아까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가 줄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값들에 대해서 통계 처리된 결과가 다음과 같은 항목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 모양에 대한 그 약간 아이콘 모양이 다른 결과값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텐설 레스폰스, 각 시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커브 에버리징을 통해서 바로 그 에버리징 커브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사용자가 직접 그 어느 정도 튀어 있는 결과값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거를 좀 오차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여기에서 바로 선택을 해서 해당 항목을 통계 처리해서 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처리가 다 완료가 되면 이 좌측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익스포트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통계 값들을 바로바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0901 오늘 이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에 이제 통계 값을 내보내게 되면 이게 통계 처리가 됐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돌아가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면 2020-0901 오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런 폴더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아래 제가 테스트라고 이름을 명명한 대상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뭐 온도가 어떻게 돼 있고, 영스 모듈러스의 뭐 최대, 최소, 평균값 뭐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통계 처리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도 이제 어느 정도 4개 시편에 대해서 에버리징 된 커브가 이렇게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로우 데이터를 바로 임포트 하신 다음에 이러한 웹브라우저 환경과 그 다음에 사용자마다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 데이터와 함께 통계 처리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 제가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한번 제가 발표를 하느라 제대로 하나씩 조금 네 이거를 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간단한 걸 답변을 드리면 이러한 통계 시스템 인스트롱 장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예제 자체는 인스트롱 장비에 대해서만 그란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롱 장비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험 장비, 모든 실험 장비에서 텍스트 파일로 로우 데이터 파일을 내보내게 주는데 저희가 지금 이러한 그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형식이 이렇게 포맷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을 패턴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롱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트 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어떠한 실험 장비도 이 임포트 파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알람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구성 방정식을 직접 만든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인하우스 코드를 덧붙여서 이제 익스포트 하는 것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동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버전 관리를 이제 버전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뒤쪽에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버전 관리를 통해서 최종 승인 권한자에게 이 데이터를 릴리즈를 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변경이 있더라도 최종 사용자한테 보여줄지 말지에 대한 최종 그 승인 절차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그란타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용하면 일단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통계 분석은 제가 일단 보여드린 거는 기본적인 통계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별도로 지금 질문으로 올려주신 것 중에 회기 분석, 그 다음에 신뢰도 수명 자료 분석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드시겠다라고 하면 그란타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나 매틀랩 또는 엑셀, VBA 이런 것들의 그 SDK를 이용해서 붙이신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내서 한번 처리한 다음에 올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시연을 좀 더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Q&A 시간에 통해서 일단 다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CAD CAE 인티그레이션 부분인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들을 올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MI 머티리얼 게이트웨이라는 별도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시는 그런 유저분들 PC에서는 이런 MI 게이트웨이를 별도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NCS 제품군은 기본적으로 이제 머티리얼 게이트웨이라고 컴포넌트 박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게이트웨이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얘의 장점은 이제 그란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란타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도 이제 사용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바로 접근해서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이제 CAD하고 CAE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멘스, 그 다음에 다소, PCT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 이 툴들은 아바쿠스, 그 다음에 워크벤치, 그 다음에 하이퍼메시 NX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최근 버전 중에서는 이제 그 유동 해석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고 있는 그 안사까지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좀 예제 데몬스트레이션 환경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디자인 데이터라고 불려지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실제로 해석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말고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잼 커브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그란타 MI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해석에서 조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비선형 커브가 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뭐 덴서티, 뭐 뭐 이렇게 덴서티도 온도별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서멀 컨덕티비티도 이런 식으로 온도별로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 데이터들을 쉽게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보낼 대상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익스포트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아바쿠스나 워크벤치, NCS 워크벤치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러한 파일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그 테스트 데이터 임포트와 좀 비슷한 방식인데,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개수들을 뭐 입력을 할 게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텍스트 파일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이 파일은 워크벤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뭐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 파일인데, 이렇게 XML 파일로 변경이 돼서 익스포트가 이제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트된 파일은 나중에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에서 직접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직접 해석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지금 시연 환경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아서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계속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환경은 이러한 게이트웨이 뿐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로 익스포트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다른 이러한 예제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렇게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한 분이 또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께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고, 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일단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동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시연 환경이 좀 어려워서 일단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작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각각 이제 사용자가 해당 부서에서 입력해야 되는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값들을 직접 이렇게 노티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뭐 업로드가 됐다거나 데이터가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요청한 사람이나 담당자에게 메일로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실 수가 동시에 알람이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메일을 확인하면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업무를 여러 분야의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이용하면 이렇게 통합 환경으로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NCS 그란타 셀렉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란타 셀렉터는 조금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란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는 점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도 같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로컬 PC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시각화라든지 데이터의 필터링, 그리고 뭐 데이터를 뭐 대체 재료를 찾는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예제들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강도와 강성을 갖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재료는 알루미늄 357 뭐 T6지만 이거를 대체하는 좀 더 좋은 소재를 찾을 때 이러한 뭐 설계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영해서 재료를 찾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이러한 뭐 설계 요구 사항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거를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 문제나 이제 최적화 문제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밴딩 하중을 받는 빔, 뭐 그래서 얘네들의 뭐 하중과 처짐량은 강도 제한 설계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제품 치수는 이 정도 변형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각각 저희가 그 경계 조건, constraint, 그 목적 함수와 그 다음에 이러한 제한 조건들을 줘서 질량을 최소화하거나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를 갖도록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뭐 이용해서 얘네들을 대체를 할 거다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필터링이 될 거고, 여기에 리미트를 이런 식으로 영스 모듈러스, 그 다음에 뭐 충격을 얼마나 버틸지에 대한 이러한 각각의 컨스트레인트 값들을 이제 사용자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각각 부여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들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만 이렇게 추려서 직접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어떤 소재가 내가 보기에 최적화된 소재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리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머티리얼 게이트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뭐 워크벤치에서 활용 가능한 XML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익스포트를 하시면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해석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버전들에서는 이 그란타 셀렉터 자체가 워크벤치 내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직접 그 다른 뭐 스태틱 스트럭처럴이나 서멀 해석에 직접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링크 연동시키셔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NCS 그란타 셀렉터는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사전 질의사항들이 있었어서 이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 정보가 사용되는 도메인 시스템이라든지 보안 양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그란타 제품군 4개 중에서 이제 도메인과 함께 사용 가능한 제품군들은 중앙에 중앙 서버를 두고 이제 그 계정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제품군들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 제품군들은 그란타 MI 제품군 2개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그란타 MI 프로와 그란타 MI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안 인증 방식은 지금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인증과 그 다음에 유저 매니저에서 따로 생성하는 그런 2가지 방식이 있고, 윈도우 인증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도메인하고 거의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회사 컴퓨터 로그인 할 때 이미 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윈도우 로그인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그 로그인하는 그런 보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을 구분해서 보안을 관리할 수가 있고, 그 사용자마다 최대 기본적으로 5개 그 데이터 사용 권한이 있는데, 그 5개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데이터에는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리미트들을 걸어 주시게 되면 이러한 권한에 따라서 데이터에 뭐 접근을 막거나, 그 다음에 읽기만 가능하거나, 뭐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안 등급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도입 사례는 글로벌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거의 그 항공 방산 쪽에서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에너지 에너지 부분에 이런 두산중공업 이런 곳에서도 같이 도입한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마크만 보셔도 어느 업체에서 사용하고 계신지 지금 속한 직군에서 바로 알아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일단 제가 정리한 국내 도입한 업체 사례들은 이렇게 뭐 항공방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업체가 일단 뭐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두산중공업, 삼성, 그 다음에 LG, LS 일렉트릭에서 일단 그란타를 지금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거나 이미 구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도입 사례, 그 다음에 응용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일단 그 데이터 뭐 보안,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그 회사의 그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 질의사항까지 제가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올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일단 PLM 중에서도 가능한 게 이제 다소에서 만든 이제 3D 익스피리언스하고 PTC의 뭐 윈드7, 뭐 팀센터 이 정도까지는 PLM과 연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관리 데이터베이스 정보 유실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셨는데, 이거 일단 그란타 MI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SQL 서버가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그란타 MI랑 연동을 하는 방식인데,
흔히 이런 되게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것들은 이제 IT 팀에서 관리를 하게끔 일단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일단 주기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원본 파일을 백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백업해 둔과 동시에 이런 그 파일 자체를 미러링으로 어떤 다른 쪽에 복구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백업 파일을 좀 만들어 놓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고, 이거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냥 컴퓨터가 죽어버리면 살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 원래 궁금하셨던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글화는 일단 메뉴, 뭐 이런 속성 같은 거는 다 한글 메뉴가 존재하고, 실제로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어떤 좀 구체적으로 저도 좀 들은 바는 많이 없지만, 이 미네르바랑 연동이 돼서 이제 그란타 MI하고 미네르바랑 이렇게 통합 플랫폼으로 가지 않을까, 이거는 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어서 좀 그렇고요. 단종 및 대체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가 이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단종 및 대체 품목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시작점을 설정해야. 데이터를 수동으로 꼭 처음에는 수동으로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임포터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계속 템플릿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스케줄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윈도우 스케줄러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어서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한 달 공용 폴더에 어떤 실험 데이터들을 올려 놓으시고, 그렇게 스케줄러를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시면 그냥 데이터가 쌓여 있는 와중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김건호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이 실험 초기에 실험 시작점을 설정해야 할 상황이 이런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좀 약간 염두에 두고, 누가 요청한 상황에는 뭔가 실험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가정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작업으로 입력을 수작업이 필요한 작업도 이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유지보수율은 거의 모든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 데이터 변동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리면, 이거는 시연에 제가 조금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데이터베이스에 나중에 실제로 이용할 것들은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보면 볼드체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드체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버전 관리가 되는 거고, 아닌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쌓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열어보면 얘네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이 버전 컨트롤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버전 네이밍이 따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가 데이터를 잘못 올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에딧 모드로 봐서 나타나는 거지만, 자, 여기 지금 덴서티 값이 8.22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22.
근데 누군가 이렇게 브라우저를 하다가 권한을 가지신 분께서 실수로 이제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8.22였던 값이 갑자기 뭐 9.22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만약에 변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변동된 값이 표시가 됩니다. 어떤 값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버전 2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누군가 승인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리드 모드,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뭔가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때 똑같은 이 폴징을 보시게 되면 버전 1로 보이게끔 이제 됩니다. 그래서 8.22라는 값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데이터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런 권한을 가지신 분께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있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뭐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면은 버전을 안 올리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맞는 값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릴리즈를 통해서 버전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전 2가 돼 있고 실제 이제 엔드 유저 분들이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버전 2로 돼 있어서 바뀐 값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뭐 잘못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걸로 조금 뭐 도움이 됐을까요? 그리고 또 질문들 보시면 뭐 통계 분석, 아까 김관도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통계 분석은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SDK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VBA 뭐 이런 것들을 덧붙이면 일단 구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 기법들이 그란타 내부에 좀 내장되어 있지는 않고 추가로 이제 넣어야 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TS 인스트롱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답변을 일단 다 최대한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 메일 주소로 개인적으로 일단 연락을 좀 주셔도 제가 바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